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입니다.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합이 있는 날이죠. 오늘도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화수목에 만납니다. 우리가 5일 정도 일을 하는데 정말 3일에 네. 3영업일을 맨날 만나네요. 삼영업일.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씨 통화 내역을 방영하는 것을 괜찮다 이렇게 허용을 받았는데 그 범위가 뭐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즉 현재 지금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지난번에 MBC 관련 방송에선 그랬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것도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원래 MBC에서 준비했던 내용은 그거였대요. 김건희 씨가 변명하는 내용이었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라고. 근데 오히려 채권자 측에서 그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해서 그래 알았다 잘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딱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기대가 되는데 열린공감TV가 사실 방송할 때쯤이면 우리도 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것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 결정문을 한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다 결정문 복사해서 이것도 우리 갖고 있다고 우리 고발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자, 결정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열린공감TV 쪽이 승소예요, 거의 다. 물론 뭐 80%, 20%뭐 형식적으로 나눠놨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거의 99% 승소예요, 열린공감TV가. 왜 그런 거죠? 왜 MBC는 그렇게 좀 바보같이 조금 지고 열린공감을 그렇게 이겼을까요, 거의? MBC는 뭐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잦은 포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원래 우리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스스로 그 포기한 부분들이 많았죠. 사실. 레가시 미디어라서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공영방송이다 뭐 해서 자로잰 듯한 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내가 보기엔 이제 자르된 이런 걸 하고 중립이 싶지. 아니라 오히려 되게 비굴한 모습이더만. 그렇지 않은가요? 뭐 근데 이제 방송 그 기각된 그때 이제 일부 기각됐긴 했잖아요. 네. 일부 인용되긴 했는데 일부 인용된 내용이 여기서도 좀 언급이 있지만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했어요. 여기 수사 관련된 내용은 보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권 얘기는 했는데 뭐 그 기준으로 해서 하면 우리나라 언론 중에 보도할 수 있는 보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사 중인 걸 왜 보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이해는 안 됐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MBC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판부에서 그 일주일 전에 똑같은 사안으로 제가 김필성 우리 변호사님 지난번에 본인 사건. 예, 그래. 예, 좀- 거기서 이겼잖아요, 거의. 아니 거의 이기진 않았어요. 거기 제가 거기 진 거죠, 사실. 거기는 뭐 다른 건 이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졌죠. 졌다고 예. 봐야죠. 어쨌든 진 거가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자면 이기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이 사안에서 그렇게 돼서 네. 뭐 그래서 좀 뭐 그걸 물론 제가 했던 그 사건에는 그 수사에 대한 중의 사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약간 납득하기는 어려웠는데 이게 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더 납득되는 그런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열린공감TV가 이제 승소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열린공감 측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오늘 서울예술이 가처분이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서울예술이 가처분 결과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열린공감에서 어제 그렇게 다 거의 승리를 했는데 서울예술은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뭐 재판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서울의 소리에 대한 것이고 열린공감TV는 굳이 서울의 소리 것까지를 볼 이유가 없어 없어서,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결정의 대상이 열린공감TV냐 서울의 소리냐 MBC냐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이 효력이 미치는 거는 각각 그 대상에게만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르고 다른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소리에게는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열린공감TV 입장에서는 굉장히 굳이 그 서울의 소리 결과를 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전 이 결정문에서 이 출발점이 이거거든요. 즉 우리나라 국가서열 제1위인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 예우, 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중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김건희 씨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100인머리 송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이 되게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다. 어. 이렇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어떤 그 사생활에서 소위 사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런저런 뭐 줄리 의혹이니 뭐니 이런 등등도 전부 다 공적 관계, 공적인 이해관계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분류를 해줬어요.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잖아. 이건 네, 사생활이다, 네, 네. 뭐 이런 등등등. 이거 쫙 가르마를 타준 거죠. 뭐 지금 사실 그 김건희 씨가 별도의 공인,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에 종속된 게 아니라 별도의 공인이라는 식의 판단은 지난번에도 나왔었어요, MBC에서.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김건희 씨가 일단 일반인들과는 다른 지위에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그거는 확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BC가 밍밍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KBS 같은 데는 비겁하게 놀래가지고 아예 녹취 파일 안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MBC 그래도 칭찬해 줍시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자,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인데 너무 공영방송들이 너무 몸을 사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방송 보고 이게 확실히 압력을 세게 내니까 이 방송국들이 이런 식으로 몸을 사려서 오히려 과하게 그냥 아예 선전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결정문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요 얘기도 먼저 하나 짚고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무 멋있다. 김건희 이렇게 쿨하구나. 이 여자가 이렇게 걸크러쉬였네. 이러면서 팬이에요. 이러면서 막 뭐 건더우먼 이런 식으로 해서 원더건이도 있어요. 근데 건더우먼도 있어요. 건희가 원더우먼이에요. 건희랑 원더우먼이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팬 카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걸 물어보길래 어제 방송에서 누가 물어보길래 내가 야, 그건 솔직히 조직이 작동했겠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엄청나게 내용이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 큰일 날 영향을 미칠 만한. 근데 그거는 다 싹 빼고 본인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뭐 변명함 그런 부분만 싹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저 의혹이 해소됐다 멋지다 이러면서 팬카페를 만든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현상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건 뭐 조직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렇게 그 훌륭한 인터뷰였다. 그럼 뭘 자꾸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 그러니까 내지 말아야지. 서로 앞뒤가 안 맞아요. 예전에 탄핵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 때 그때 자기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탄핵했다. 역사를 바로잡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러면서 방송 그 탄핵 장면 트는 것을 극구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뭐가 다르지? 그렇게 훌륭하시면 계속 직접 들으세요. 국민의힘 옳은소리라고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도 네. 다 공개하시고. 사실 그래서 옛날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할 때 무상교복 그거 주자를 했더니 반대하는 시의원들 명단 공개한다 그랬더니 못하겠지. 교복은 무상으로 못 준다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 책임질 수 있는 건 못한다. 왜 우리 명단 공개하냐 또 막 뭐라 했죠. 옆구리 빵 맞고 되게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먹이 별로 안 세네. 주먹이 별로 안 세네. 너희들 주먹이 얼마나 안 센지가 이번 걸 통해서 표시가 된 거야. 그다음에 얼마나 맷집이 세고 얼마나 전투력이 높은지가 드러난 거야. 계속 맞아보세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왜 그런 거야? 이런 현상.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은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뜨면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뜨면은 추정자들이 생기는 경우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케이스에서 제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물론 뭐 몰려든 사람들은 있다는 현상도 있지만 그걸 언론에서 엄청 크게 다뤄줬어요. 그게 무슨 주된 그런 움직임처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팬클럽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일 거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대다수는 사실 원래 그쪽 지지했던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모여드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 녹취록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처럼 큰 미디어들, 그러니까 보통 보수적 미디어에서 되게 크게 다뤄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김수환님께서 신창원 씨도 팬클럽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뭐 티셔츠까지 유행했죠. 초코마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해보죠.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자, 결정문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보면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볼 줄 아는데 내가 볼 땐 우리가 청와대 간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안 챙겨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이 발언은 지난번에 MBC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방송 안 하겠다고 포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번에 방송에서 발언하겠다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MBC는 그렇게 약간 소극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조금 아유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글쎄요. 뭐 아니면은 그건 일요일 날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죠. 사실 일요일 걸 MBC는 가니까요? 네. MBC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밋밋한 요리를 내놓은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향성이 없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분석이 없었어요. 맥락과 분석이 없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저도 방송을 그냥 하면서 기차 같았어요. 기차. 그냥 전달만 해주는. 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일일이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방송의 재료, 이제 요리 잘하면 방송이 팩트를 취사 선택해서 그걸 재료를 선택해서 좋은 요리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냥 재료만 쫙 늘어놓고 요리를 안 했어요. 재료만 그냥 그것도 핵심 재료들은 좀 스스로 빼놓고 이거 되게 맛있는 재료인데 신선한 재료인데 이건 빼자. 이건 빼자. 이건 빼자 해가지고 그냥 밋밋한 재료들을 올려놨는데 사실은 이 재료를 잘 조합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뭐고 뭐 그 유명 뭐 무슨 뭐 본연의 재료 본연의 맛을 잡고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요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맛들을 전달을 해줬다면 저는 그 재료 갖고도 굉장히 훌륭한 요리를 그럼요. 내놓을 수 있었다고 네, 봐요. 맞아요. 예. 근데 재료만 늘어놓고 말았다. 요리가 안 됐다. 예. 그래요. 자, 열린공감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장용진은 정권 잡으면 감옥에 넣을 거다. 이런 발언도 사실은 김건희 씨가 한 발언 통화 내용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 자체가 이 김건희 씨나 그 남편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언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이제 그 재판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서 방송해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언론관 아니에요? 언론관 자체는 위험한데요. 솔직히 이게 영향을 그렇게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요? 일단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네. 예,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그 보수 진영에서 하면은 언론들이 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열린공감TV,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장용진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진보적인 언론인들로 알려져 있어. 이분들은 아마 좀 세게 이제 반응하실 수 있는데 뭐 언론들 다른 데 다뤄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렇게 지금 딱 뭐 큰 이슈가 돼가지고 터지고 할지는 제가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그리고 그 결정문에도 보면 언론과는 매우 중요한 공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거다. 근데 누구를 감옥에 넣을 거다. 아마 그 장용진 기자는 실제 이거를 공포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 한동훈 검사장한테 그 민원이 있으면 제보할 게 있으면 나한테 제보해라. 내가 다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 있고요.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권력이 무서운 거야. 알아서 다 해. 알아서 경찰이 눈치 알아서 보고 해야지.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이런 얘기를 이미 해놨으면 가이드라인 다 준 거 아닙니까? 정권 잡으면 한동훈 검사장이 어디에 어느 요직에 뭐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간다라고 네, 하는 네, 얘기가 네, 있었던 있었죠. 거잖아요. 네, 네. 제 1번 지검인데 그러면 알아서 권력이 움직여 주는 거죠. 명시적 지시가 없다고 해도 조폭 두목이 뭐 야 누구 손 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때려 옆구리를 어떻게 때려 이렇게 지시하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이상한 언론관인데 지금 보면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악행으로 악행을 덮고 있다. 악행으로? 세상에. 악행으로 보일 수 있는 말로, 나도 말 조심해야지. 악행으로 보일 수 있는 말로, 악행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덮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충격으로 덮는 거예요. 네, 충격으로 덮고.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이런 발언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으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미 터졌어야 돼요. 이게 제가 뭐 사실 그 언론 개혁이나 이런 것들 관여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배액 배상 물론 그런 배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조치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하면서 나왔던 이유가 전부 언론 위축 무슨 뭐 그런 봉쇄 효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봉수효과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이 그러니까요. 자체가 거의 네. 사실 이 자체도 위법한 언론관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점에 있어 저는 사실 좀 약간 좀 서글픈 생각까지 아니, 좀 사실- 아니, 이거 사실은 기자협회 뭐 이런 데서 막 다 데모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언론중재법을 계속 반대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주장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에요? 맨날 무더기를 지금 고발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어요. 예,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사실 좀 예, 납득하기 어렵죠. 에휴, 납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군요. 네. 자, 이번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씨가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종사했었다라고 하는 그 의혹, 그리고 또 수사 중인 사안 방송 활약한 거. 요거는 이제 어쨌든 MBC 쪽 결정하고는 다른 것인데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결국 이런 건 허용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가 다르니까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서울의 소리에 관련된 얘기일 뿐이다. 네. 열린공감 TV는 여기 나와 있는 결정문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했냐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 수사하라고 수사하려고 몇 번 불렀는데 그동안 안 나왔다는 거고 어제도 또 불렀는데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소환조사 불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선거라고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대선 전에 사건 처리가 돼야 된다는 취지로 왜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라고 이렇게 안 나오는데 대통령 부인되면 정말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걱정돼서 그래요. 뭐 대통령 부인되면 아예 부르려는 수가 시도도 안 할 없겠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은.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지난번 결정에 좀 불만이 있는데 MBC에 네, 특히 네. 그걸 진술거부권 여기에 지금 사실 이번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진술거부권 때문에 안 됐다 수사지문 사안이니까 보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서울의 소리에서도 정상적으로 판단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라기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녹음 파일 공개된 이후에 아까 말한 뭐 건희 파이팅, 뭐 건희 팬카페 이것도 있었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걸 무슨 현상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알면서 찍는 거죠. 전과 17범도 알면서 찍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의 심정적 저 단전 아래에 있는 동기가 뭐냐. 윤석열이 통나무 왕이라도 그 개구리 이게 옛날 나오는 얘기에 통나무 왕이라도 관계없다. 오히려 말하자면 네. 그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소위 진보개혁 진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저 단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게 대선이 복수혈전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전 아래에는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나의 복수심을 만족시켜. 이명박 때는 본인의 뭐라는 경제적인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뉴타운 광풍을 통해서 내 집값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과 17범이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단전 아래는 그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은 크게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얼마나 더 큰 충격이 나와야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35% 정도, 30에서 35% 정도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임기 말 지지율도 40%를 왔다 갔다 한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뭘 복수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누구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명박과 박근혜를 구속했다는 게 그냥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서 구속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본인들을 투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과거에 지금도 어르신들이 한국전쟁이나 6.25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오면 자기 삶을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사했던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부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벌어졌지만 네. 자신의 삶이 부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단전 아래에 네. 그런 욕망과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거냐. 통나무 왕이라도 윤석열을 통해서 풀고 아니 싶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원하는 집값 다 올려줬잖아요. 근데도 계속 복수심이 불타올라요?
이해가 안 있죠. 가는데 있습니다. 지금 올드보이님 대구 경북은 아베가 나와도 당선됩니다. 참네요. 우선형님 복수심 때문에 나라 망가지는 건 관심 없는 사람들 반성하십시오. 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여기까지 온 것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말씀하셨던 그런 복수심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는 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사실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긴 했어요.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나 윤석열 그 외에 이제 언급되는 캐릭터들이 성격이나 이런 내용들 또는 나온 내용들이 이거 처음 듣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사실 영향을 안 줄 수는 있는데 네. 정치가 고관여층 수준이 아닌 어르신들, 공중파를 보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아까 이제 걸크러쉬라는 말씀하셨는데 걸크러쉬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여성주의 진영의 젊은 여성들에서 쓰이던 개념이에요. 근데 그 걸크러쉬로 젊은 사람들이 보기 쿨해 보이는 것이 어르신들이 보기 어떨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김건희 씨가 상당히 민주당 쪽에 약간 유리한 듯한 좀 관심이 있었던 듯한 모습들 보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자기가 직접 강한 여성, 목소리가 센 여성, 아까 지금 걸크러쉬 이런 얘기했지만 그런 식의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실제로 저는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캠프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공중팔통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런 거였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내에서는 이것이 공유되고 얘기되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결국 그 윤석열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 사실 노년층이기 때문에 노년층 입장에서는 좀 이거 여자가 저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 거야라는 근본적인 것을 흔들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반응이 좀 느리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네. 지금 나오는 반응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거다. 그리고 이거는 공중파에서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열린공감 TV나 이런 것들이 젊은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는 KBS나 MBC 같은 공중파보다 영향력이 더 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MBC에서 보도한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죠. 보더라도요 매우 심각한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여기서 한 거는 사실 그분들이 대변하는 층은 보수라는 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보수를 되게 무시하는 발언이 되게 많았고요. 바보들. 네, 그리고 우리는 보수를 대변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전 얘기가. 나는 진보를 대변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오히려 이쪽 편이었는데 할 수 없이 떠밀려서 보수를 대변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다. 나는 너네들을 사실은 무시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보고도 이분들은 지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처음에 그 보도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보수를 그렇게 바보로 알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런 취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거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지웠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김필석 변호사님 말에 의하면 좀 그건 천천히 느리게 받아들이고 올 거다. 있다. 왜냐면 대상들이 어르신이거든요. 아마 그분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그랬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응이 좀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세대 포유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말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데 네. 2030의 이제까지 젊은 세대들이 이쪽이 스윙보트에 좀 더 가깝고, 그 다음에 5,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세대는 그쪽이 그냥 공고한 그런 지지층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은 20, 30대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니 나오니 분쟁 이런 것들이 그쪽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이거는 20, 30대가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반응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슈 삼합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요, 무속 리스크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분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무정스님, 천공스승 여기에 이어서 이제 건진법사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 주요 인생 고비고비마다 무속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연달아 실패했을 때마다 힘을 실어준 사람이 역술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무정스님이라는 분이죠. 자, 통화 녹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볼까요? 자, 무정스님이 사법고시에 연이어 실패한 20대 시절의 남편이 일반 구직을 하려고 하니까 3년 더 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해서 딱 3년 했는데 정말 붙었다. 우리 남편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분이 너는 검사 팔자다 해서 검사도 그분 때문에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된 것도 그 무속인 때문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고시 하게 된 것도 그만두려다가 무속인 때문에 하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결혼도 사실은 무정스님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또 다시 CG. 자, 김 씨는 무정스님이 너는 성렬이하고 만난다며 주선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거 우리 오디오 있는데 그냥 이거만 쳐놔봐요. 무정스님이 가교 역할을 하고 나이 차이 등으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김 씨를 무정스님이 포함된 모임의 사람들이 도와 결혼에 이르렀던 얘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버전이 두 가지예요. 뭐 산부토건에는 조 회장이 연결시켜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김건희 씨는 그냥 공식적으로는 스님이 연결시켜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골프 치러 가서 어떻게 해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 골프 장소에 뭐 조 회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항상. 자, 중요한 거는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스님인지 정말 존재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건데 요점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천공스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정리할 때가 됐으니 그만둬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그걸 그만뒀다는 거예요. 손바닥 왕자도 동네 사는 할머니가 써줬다 그러고 이번에는 캠프에서 얼굴 네모난 사람을 등용해라. 그 사람은 의리가 있으니까 윤 총장에게 맞을 거다. 그 말 해줬던 사람도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주변에 무당 싫어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이거 뭐예요? 왜 아셔요? 그분들이 종교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스님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 말하는 천공 스승이라는 분은 도사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래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도교 계열하고 종교예요, 그것도? 종교는 종교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들이 무속신앙이나 이게 정확히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사실 불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스님이라는 분들 여러분들 등장하시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속신앙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속신앙을 갖는 거는 종교관이니까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기 몇 년 더 해봐라 이런 개인적인 결정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분들의 기도도 받으니까 굿도 받을 수 있고 그럴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공직 수행에 있어서 공직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사결정, 국가의 의사결정, 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지금 캠프의 구성이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그러니까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가 없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개인적인 신념이나 믿음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야 그분의 개인적인 상황이니까. 근데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근거나 논리 없이 그냥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듣고 그쪽으로 의사결정한다. 이거는 사실 매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 매주 하는 게 수보회의예요. 네. 수석하고 수석보좌관들 회의하는 수보회의. 여기에서 네. 많은 의사결정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공식적으로 집행을 나라가 어떤 일들을 집행할 거냐는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식 결정을 해요. 네. 그리고 법률은 국회에서 그 결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네모진 게 의리가 있을 것 의리가 같다? 있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을 장관으로 씁시다. 내지는 오늘은 하늘빛깔 이런 걸 보니까 운수가 좋은 날이니까 정상회담을 합시다라든지 이런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보회의는 왜 있고 국무회의는 왜 있고 국회는 왜 있느냐는 거죠. 국회를 통해서 민의를 모아가지고 정책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수보회의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예산까지를 놓고 봐서 국무회의에서 집행을 결정한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구조와 시스템 가치를 부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무슨 낯빛이다, 무슨 날짜가 어떻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민주당에서 라스푸틴 얘기를 했던데 라스푸틴도 성직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고려시대의 신돈 같은 그런 것도 스님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종교인이라서 종교인이 종교를 중요한 무슨 뭐 그런 통치자나 아니면 이런 정치인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결정하는 게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기하학식의 생각들이 정치에 직접 반영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건 어느 시대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이명수 기자에게 뭐 강의를 좀 시키고 김건희 씨가 105만 원 준 것도 뭐 이건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아니겠습니다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왜 105만 원 줬냐 그랬더니 끝에 자리가 5만 원으로 5로 끝이 나야지 뭐 재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스갯소리. 5로 끝난다면서요. 그래요? 관련된 숫자들이 뭐 핸드폰 번호,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5로 끝난대요. 다 5로 끝난대요? 예. 그게 뭐 소문이긴 하지만 그게 오방색 때문이라는데 그러니까 그 오방색은 사실 좀 안 좋은 기억 다 아시는 단어 최순실 씨 아니겠습니까? 오방색?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물론 소문입니다. 근데 이제 좀 꺼림칙한 건 사실이죠. 아이고 게다가 뭐 건진법사라는 사람하고 이제 뭐 네트워크 본부 거기를 운영하면서 신천지 압수수색을 그때 할 때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수사 자체도 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사실이네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분이 뭐 자기의 개인적 신념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공적인 영역 정말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당시에 네, 그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사결정까지 여기에 따랐다는 거는 이건 얘기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이재정 지금 경기도 교육감이며 네.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그분 신부님이세요. 성공의 신부님. 어. 근데 그 성공의 신부라고 하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니 얼굴 네모나니까 의리가 있다라든지 낯빛이 이렇다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압색 날짜를 뭐 누구한테 조언받아갖고 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대검에 있는 수많은 그 검사장들 차장 검사들 뭡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지 다른 사람한테 권한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니까 말이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지인이라 그랬다가 뭐 소개해줬다 그랬다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근데 영상을 보면 또 아는 사람 같아요. 한번 볼까요? 딴거 없어 여기 와서 빨리 하고 사진 한 번. 교체 윤석열 정권 교체 윤석열 자 사진 찍어요. 여기 유세팀들 쫙 해서 사진 좀 찍고 우리 저기 뭐 직원들 다 이거 전부 다 윤석열 네, 저 그 빨간색 원에 이제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보면은 계속 후보주의를 맴돌면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좀 너무 너무나 가까워 보이는 당신입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야, 허경영도 트럼프랑 사진 찍었는데 왜 그래? 이런 말 하고 있고, 그거는 왜 거기서 그런 말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 대통령도, 무속인을 평통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재명 후보도 뭐 그런 사람 한 명 뭐 누구를 임명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에이 그거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또 이 의혹이 불거졌다는 거예요. 열린공감 TV 취재에 나온 건데요. 이 건진법사 스승이라는 해우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김건희 씨랑 알고 지낸 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 사람이 있는 뭐 재단? 연민재단? 연민복지재단. 예, 예. 이 연민복지재단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기부가 됐는데 그 돈을 기부해준 사람이 이 코바나 컨텐츠에 돈을 기부한 사람하고 똑같다면서요. 예, 그 H건설회사?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특히 지금 국민의힘 의원 2020년까지 그거는 또 다른 1억이에요. 또 다른 1억이에요. 각각 1억이에요. 설명 좀 해줘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는 H건설회사와 코바나 콘텐츠에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밑그림. 예, 꾸준히 그 돈을 기부를 해 왔는데 돈을 그 협찬을 해 왔는데 연민복지재단은 2017년인가 18년 설립될 때 설립 자금을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뭐 우리 뭐
이 연말에 기부 좀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출연을 했다라는 거는 출연자라고 하는 복지재단의 출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주체죠. 복지재단의 재단을 실체가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재단의 실체는 돈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네. 그 돈이 실체인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H건설회사는 코바나 콘텐츠에 계속 행사에 협찬하던 데고 연민복지재단에 냈어. 그다음에 한무경 의원이 있었던 무슨 저기 효림 건설회사인가? H. 저기만 효민 나와 있는 H? 거지. 네. 거기에서도 돈을 냈어요. 1억씩을. 각각 1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하고 이 연민복지재단하고 효림 HF하고 이 건진법사하고 일광조계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말하는 이 건진법사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혹은 몸담고 있었던 해우 스님? 해우 스님. 해우 스님이 사실은 또 약간 특이한 종교적 행사하고 연결돼 있다면서요. 그게 뭐 본인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를 산채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막 그 살려냈다. 뭐 살아있는 소의 껍질 살아있는 벗겨요? 소를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해명은 합니다. 자기들은 그 행사에 수륙대제인가 무슨 뭐 이런 충주시에서 벌어졌던 행사에서 일부 앞단만 했고 뒷단은 다른 무속인들이 했다. 그래서 무속인과 자신들이 이렇게 분리를 하던데 여튼 공식 해명은 그러합니다. 문제는 이제 해우 스님이 그냥 뭐 그런 행사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열린공감TV 인터뷰로 작년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인터뷰를 했는데 건진 법사라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데려다가 키웠고 그다음에 해우 스님이 한 3번 정도 김건희 씨 행사하는 데 가서 제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죄를 말하면 지내줘요? 축복을 해줬다? 내지는 뭐 이렇게 이쪽의 종교적 언어로 하면 축복을 해준 거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나쁜 귀신들을 잡기들을 이제 물리쳐주는 굿을 그런 해줬다는 행사를 굿? 뭐 굿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도를 해줬다거나 뭐 행사하는데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 행사하는데 3번 가서 그런 행사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 뭐 네. 행사할 때 우리가 술 한잔 마시고 고시래는 하는데 그런 행사 무슨 뭐 사무실 개소식 할 때 고사는 지냅니다. 그건 뭐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스님을 불러다가 알겠습니다. 아유, 일단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어떤 예를 올린다? 그걸 가지고 뭔가 혹세무민한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혹은 도사라고 해서 선대 캠프, 네트워크 본부라는 이름으로 그 캠프에 들이고 얼굴을 내문한 사람이니까 괜찮겠다 해갖고 드리는 그런 역할을 시킨다? 아,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재명 가짜 역설 파일하고 정청래 탈당 요구한 이해관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하고 김어준 씨 서로 설전 요구 관계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딥페이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죠? 직접은? 저는 뭐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훈련시켜도 됩니다. 이재명 후보자 다음 수준이 시간에 안 될 나오실 때 거예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러실래요? 제 목소리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화내는 것도 가능하고 뭐든지 가능해요. 그래도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자 수준의 욕을 구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욕설도 같이 틀어야 된다.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을 틀으려면 이제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김어준 씨가 얘기를 하죠. 욕설 딥페이크가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AI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재원 최고가 아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AI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건데 서로 그렇게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김어준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이 AI 조작설이 나올 정도로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 중에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 중에 이재명 후보를 내려가라라고 하면서 이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왜 이러는 겁니까? 별로 민주당도 아니고 그분들이야 뭐 정체성이 그냥 반 이재명이잖아요. 그냥 반 이재명이에요? 반 이재명을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옮겨 다니셨던 분들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난 반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오랫동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뭐 이분들도 뭐 원한 감정이 있겠지 뭐라도. 저는 별로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밀어서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예. 반 이재명 쪽에서 아니 보세요 경기도지사도 그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 대선 경선에서도 이겼지 그냥 무조건 상대편 근데 쫓아 전해철, 다녔어요. 네. 예. 그 뭐 누구를 그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좋은 징조다 이렇게 좋은 받아들이면 징조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한 몇천 명이 또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게시판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막 그러지 예, 않습니까? 소송도 걸고 네. 4,000명 정도 네. 좀 넘는 숫자가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 소송이? 근데 뭐 지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가까운 기준에서 가까운 걸로 보려면 이제 뭐 경선 후유증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재명 비토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민주당은 아직도 해결을 못 합니까? 내부적으로? 그게 사실은 뭐 누구를 지지해라 마라, 누구를 좋아하라 마라를 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 뭐 어떻게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아니, 자기들이 포스터가 그렇다니까. 그게 합성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지지 뭐 누구는 뭐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뭐 해가지고 포스터도 왜 포스터도 다 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뭐 민주당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이미 민주당의 당적 통제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이건 당에서 통제할 수 없죠. 당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게다가 지금 또 바깥에서는 국민의힘 쪽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파일을 160분짜리를 막 또 돌리면서 더 있습니다. 뭐 나는 고발당하는 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고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크게 나눠봐야 되는데 장영하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경선을 했던 정치인이에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폭로하는 것과 이거를 동률해 놓고 그러니까 MBC나 또는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감 TV에서 또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재명 후보와 척을 지고 있는 경쟁해왔던 정치인이 공개하는 것은 일단 같은 급이 아니다. 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반영된 위기입니다. 이미 다 뭐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수없이 반영된 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걸로 대립각을 세워서 언론에는 이렇게 막 같이 그렇게 대당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여요. 예. 일단 장영하 변호사는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소속돼 있는 인물이어서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뜨거든요. 조선일보에서도 선대위 소속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 번 뭐 경선할 때 좀 마음 상하고 막 그러면 평생 가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이쪽에 지금 초점하셔서 얘기하고 있지만 경선 후유증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더 큰 셈이고요. 홍준표 지금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어제 사실 아까도 이제 요 앞 코너에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회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치는 성공했는지는 좀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경선 후유증 이거는 이제 경선 후유증도 아니고 그 장영하 변호사는 그냥 상대 당 후보 내지는 무소속 후보 상대 후보였던 거고요. 당 내에서 경선 후유증이나 선거가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심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발현시키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치입니다. 그렇죠. 경선 후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잘못, 본인의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는 쪽으로 가고 어떻게 정치를 할 건가, 어떻게 희망을 보여줄 건가라고 유권자들에게는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경선 후유증이라는 게 나중에는 본인이 옳다, 상대방이 나쁘다 하다가 보면 유권자를 욕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버리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탈당하라고 그랬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던데 불교계 관련해가지고 탈당 안 하겠죠 그분은 그래도? 안 하시겠죠. 난 도대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 왜 쓸데없이 이해까지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붙여가지고 그러나? 예, 저도 이거는 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그냥 지금 약간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살기 위한 그 투쟁일 수 있어요. 이러다가 네. 진짜 밀려나는 거 아니냐 등등등. 왜냐하면 불교계를 달래야 된다라고 네. 하는 당면한 과제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투쟁의 방식을 좀 잘 살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께 인사드리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에게 힘을 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특별 손님 모십니다. 명계남 배우 여러분 아시죠? 정말 멋있는 분인데요. 명계남 노삼호 전 대표 내일 저희 방송에
특별히 모십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